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7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아니, 됐네요. 됐나? 됐군요. 주돈은요, 오늘, 어저께 나스닥이 또 상승을 했어요. 야, 진짜 세긴 세다. 그리고 오늘, 좀 불안불안했어요. 어저께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전기전자, 반도체 이쪽으로 그냥 매기가 확 몰렸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 코스피 좀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코스피는 동시효과 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은 코스피가 상승하면 코스닥은 덩달아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이제 외부인들이 매수세로 전환돼가지고 오전 9시 30분인가요? 10시인가? 그쯤 돼가지고 매수세로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 이제 코스닥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단타를 쳤는데 성공을 했죠. 근데 왜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뻗친 게 오늘 확인이 됐는데 왜 투자를 계속 이어가지 않느냐? 오늘은요. 볼린저 밴드 가지고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자세한 거는 디테일한 거는 또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내일 방송에서 아니면 내일 모레 방송에서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나스닥 고퍼스에 20% 투자를 했어요. 나스닥이 떨어진다 지금 장이 추가 하락이 있을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너무 오버슈팅이 났다. 그죠? 그거는 뭐 아무리 장이 강해도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끝나는지 그것만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오늘 장 보기 전에 일단 박수부터 쳐야 돼요. 굿입니다. 굿이에요. 외부인들 오늘 간만에 그죠? 일별로 볼게요. 간만에 6천억. 근데 오늘 나온 이 6천억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장 시작하면서 뺄 것처럼 싹 돌리더니 어떻게 됐죠? 9시 반인가요? 그렇죠. 9시 반. 여기까지 되더니 한 10시쯤 돼부터 싹 말아 올리잖아요. 그죠? 말아 올리고 10시 30분에 항생이 어저께 어제 저녁에 항생 지수가 어제 저녁에 상승세로 끝났거든요. 야간 그 선물이. 그래가지고 오늘도 갭상승이 있겠다 했는데 갭상승 하고 나서 삐리삐리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더 강력한 상승세. 그죠? 이거 나오는 것만 보고 있으면 오늘 장 이거 여기다 고퍼스를 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고퍼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고퍼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추세 반등 아니 추세 하락 반락 뭐 월요일 날은 분명히 조정받으면서 떨어질 거야. 그거를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조금 확률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고퍼스로 먹을 자리가 안 나옵니다. 모르죠? 제가 이제 나스닥에 고퍼스를 쳤는데 나스닥이 뭐 오늘 저녁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받아서 그 여파로 우리 장이 월요일날 조정을 받는다. 있을 수도 있는데 확률상으로는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일단은 외국인들이 사들였고 선물, 현물, 프로그램까지 금융투자까지 쌍끌이로 다 들어왔어요. 지금 돈 되는 거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이거 추세적으로 상승이에요. 주도는 지금 들어갈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겁나가지고 너무 V자로 꺾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세상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그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계속 상승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반등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하루 이틀이라도 조정이 있는데 그 조정, 수렴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투자하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나스닥이 그 수렴 기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나스닥하고 코스피하고 같이 투자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마저도 놓쳐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나스닥 싸대기 한 대 때리려고 고퍼스 산 거예요. 저거는 유행입니다. 지금 주돈이 샀지만 근데 상승할 확률이 50% 이하예요. 오늘은 최소 큰 하락은 없어도 횡보. 그죠? 그래가지고 단타 성격으로 좀 사놓은 겁니다. 고퍼스는 그래서 산 거고요. 그거는 이따 차트 보면 딱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땡큐죠. 그죠? 그럼 쭉쭉 나와가지고 6천억. 이거 완전 생으로 나온 거예요. 조금 걱정되는 면도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들어왔다. 그리고 선물, 그죠? 일별로 보면 되죠? 일별로 딱 봤더니 오늘 12,000개, 14,000개까지 땡겼다가 12,000개로
그 좀 줄였거든요. 야, 요때 나왔던 거, 그죠? 누적, 만기 누적으로 봤더니 거진다 해소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찐 플레이예요. 근데 이제부터 찐 플레이인데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찐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주가를 상승한 그 원인이 현물로 끌어올려가지고 상승한 게 아니라 선물로 땡겨서 상승한 거예요. 선물이 굉장히 땡겨 올린 거예요. 베이시스가 1.28까지 늘어나면서 계속 땡겼거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도 비차익이 계속해서 나오고 차익도 어제도 프로그램 차익, 그러니까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유튜브 가지고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그거는 뭐 거진 비슷한데 어제 프로그램에서 차익이 100억 나왔다, 10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선물이 강력했다. 그죠? 강력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판 게 있으니까 얘네도 뭐 쇼커버 비슷하게 이걸 빨리빨리 메꿔놔야지 손실을 안 볼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만기가 많이 남았다 그래도 지금 같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상승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죠? 오늘 선물 나오는 거,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선물하고 현물하고, 최소한 선물은 이제 상관없어요. 상승장에서는 선물 필요 없다 그랬죠. 상승장에서는 현물만 보면 됩니다. 근데 현물이 어떻게 됐어요? 야, 기가 막히죠. 이렇게, 그죠? 요때 동시효과에 사가지고 조금 애매했다 그러는데 오늘, 그죠? 만약 월요일 날까지 또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조정받을 타임이죠. 그죠? 이거 이렇게 해서 계속 뭐 열흘이고 10거래일, 20거래일 해가지고 주가 상승한다. 그러면 완전 대세 상승인데 대세 상승이 나올 자리인가라는 거는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오늘 또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투심들이 결정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되고, 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우리 이거 미니콜 꼭 보자 그랬잖아요. 4만 개, 그죠? 시작하면서 요것만 콜만 보면 돼요. 푸시야 뭐 콜을 사들이고 풋을 판다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빨간색이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하면서 1000개, 3000개, 10,000개, 30,000개 막 들어오죠, 그죠? 콜을 사들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풋을 사면 떨어지겠죠. 근데 풋을 팔아야죠, 그죠? 4만 개를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걸 보시면 돼요. 요거를 보시면 뭐가 결정이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금융투자, 그죠? 요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금융투자가 요게 요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 미니 옵션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저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만 확인해도 오늘 장중에 금융투자가 얘는 또 나오면 연속적으로 나오는 습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꺾고 올라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빠지면 쭉 빠지고 오르면 쭉 오르고 이런 아주 강력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나오는지, 그리고 얘네들도 한두 끝도 없이 나오질 않아요. 그죠? 이만큼 팔아댔으면 또 이만큼 사고, 이만큼 샀으면 또 이만큼 팔아야 돼요. 산 만큼 또 팔고, 요런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현물 같지 않아요. 현물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산다 그러죠. 주식 빼놓고는 나머지는요, 다 이게, 거진, 뭐라 그럴까, 제로섬 게임 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계속 뺏어 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물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디테일한 거는 유튜브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선물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럼 우리 이거 봤잖아요. 그러면 오늘 무엇을 땡겼느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디 갔죠? 삼성전자, 야, 500만 개, 그죠? 어쩐지 어저께 반도체 땡기고 전기전자에서 오늘 엄청나게 땡긴다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2%밖에 안 올라갔어요. 야, 뭐지? 그죠? 뭐지? 왜 그랬지? 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 개미들이 고퍼스를 엄청 때렸네. 2,900만 개. 그죠?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왜 이런 날 고퍼스를 파는 거죠? 사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가만히 계셔야 돼요. 오늘 일단 차트 봐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사더라도 아주 적은 비중으로 사셔야 되거든요. 뭐 10%, 20%? 근데 지금은 애매한 자리인데, 모르죠. 또 월요일날 이제 밑으로 하방으로 떨어질지 모르고, 하방으로 떨어지면 주도는 레버리지를 살 자리니까 또 사야 되거든요. 주도는 레버리지 자리를 보고 있어요, 지금. 고퍼스 자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리고 에코프로를 잠깐 봤어요. 아까 전에 봤는데 뭐 에코프로 실적이 나와가지고 어제 장이 요동을 쳤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대요. 근데 뭐 적자가 아니라 흑자인데 흑자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심각하죠. 요거 나중에 한번 크게 터질 겁니다. 근데 오늘 희한하게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이게 기계적으로 매수를 한 건지 의도적으로 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좋아질 거니까
이 회사를 주구장창 매수를 하는 건지 쇼커버가 들어온 건지 그런 거는 이제 확인할 길은 없죠. 근데 매수가 들어왔다. 오 땡큐. 이거는요 우리가 에코프로를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에코프로 좋은 회사예요. 공장도 많이 짓고 사세 계속 확장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다 알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이거 주가 70만 원, 80만 원대부터 주가가 좀 비싸다 그랬잖아요. 100만 원대, 90만 원대죠. 그때도 90만 원대. 그때 한번 조정받아서 60만 원이니까 70만 원대까지 빠지고 다시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주도는 이거를 왜 유심히 보냐면 언젠가 이게 제 가격대로 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시간을 그냥 100만 원으로 유지해가지고 꾸준히 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주식이라는 게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얘가 언젠가 한번 흔들린다? 뭐 위로 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언젠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는 조정 받을 때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칠 거예요. 그거를 한번 노리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기가 막히죠. 코스닥 20조 거진 20조 어제도 20조 오늘도 20조 땡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거래대금만 가지고도 지금 고버스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내릴 때 이 정도 거래대금이 있었다 그러면 폭락이고 상승할 때 이런 거래대금이 나왔다 그러면요 찐 상승이죠. 개미들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투심이 살아났다는 증거인데 코스피도 보세요. 17조 5천억 그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고버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가지고 좀 상황을 설명을 드리려고요. 요거 이제 그 볼린저 밴드거든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나스닥의 모양이 이렇게 잡혔어요. 에이, 뭐야 이거? 응? 아니에요. 자, 내려오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좀 보기가 편하죠. 이렇게. 제가 그랬죠. 이거 세 번째 라인 건들면 무조건 이거 고평가다. 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상승을 못할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냥 이걸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왜 그러냐면 상단은 잡힌 것 같고 그죠? 상단을 뚫고 나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중 조절하면서 들어가 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제가 만약에 나스닥에 투자한다 그러면 한 60%까지 비중을 투입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 모양이 됐네요. 그죠? 완전 오버슈팅이잖아요.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 올라가지 말라는 법 없지. 오늘 또 이렇게 생겨. 그죠? 그러면 막 이거 난리 나겠죠? 그러면 내일 또 고퍼스 또 살 거예요. 월요일날 고퍼스 또 살 겁니다. 이 상태로 가는 거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가는 거는요, 언제 이게 가능했냐면, 완전 개미들이 민붙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정을 모르잖아요. 미국의 개미들이 다 지금,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막 몰려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나만 못 듣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가 또 그런 의구심도 들긴 하네요, 갑자기. 나만 바보 되는 건가? 지금 그 생각에 이거 과연 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어저께도 굉장히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그러니까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뭐 지표도 뭐 굉장히 좋게 나오고 하다못해 그 매파의 그 마우스라는 블라드 총재까지 때려쳤어요. 그거 왜 때려쳤나요? 그죠? 그 좋은 자리를 뭐 본인이 계속 25년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외부 압력이 있었나? 무슨 야로가 있었나요? 블라드가 하도 떠들어대니까 정치권에서 팽을 시켜버렸나? 하여튼 그거는 주동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싸납게 얘기할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싸납게 얘기할 사람 한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매파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블라드 총재가 사라진 거죠. 그거를 또 누군가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지표는 저렇게 좋고 그죠? 그런 게 어디서 다 나타나요? 환율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이거 하나 보고 저는 고퍼스를 산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이 횡보에서 그죠? 위로 상승할 확률보다 이게 조금 더 큰 거야. 이게 51%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횡보할 확률이 제 생각에는 올라갈 확률이 10%고 횡보가 한 39%?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이 51%. 그렇다고 음봉이 크게 나오는 이런 하락이 아니라 아주 조금, 아니, 뭐,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1%짜리만 나오면 아유, 땡큐겠어요. 어저께 음봉, 아니, 어저께가 1.5%니까, 1.5% 상승했으니까 한 0.7%, 반 정도만 내려오는 그 음봉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도 한번 보려고요. 왜? 주돈이 한번 당했잖아요. 여기서 당했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이거 저항 때 걸리면, 그죠? 아니, 확률 쪽도 떨어질 확률보다 횡보나 오를 확률이 더 큰데, 이걸 못 버텨가지고, 하루만 더 버텼으면, 그죠? 아쉽다. 응? 그리고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굉장히, 이거 상승세가 또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상단에 좀 걸렸잖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조정받는다?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은 이제 이걸로 봐야죠. 이걸로 보는 게 이제 보기가 편하니까.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 또 떨어졌죠. 그죠? 환율. 기가 막힙니다. 근데 환율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 하나. 환율이 떨어지면 뭐 좋은 일 있죠. 막 외국에서 돈들이 빨려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금리를 또 우리는 동결을 해버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장기적으로는. 근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지금 당장은 해피하죠. 아주 좋아요. 그리고 환율이 다시 조정을 받는다, 상승을 한다 그래도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떠한 그 안정적인 밴드 그 상황에 들어온 거예요. 밴드가 저는 1320에서 1290 사이라고 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한 1300원에서 1250원 사이가 되겠죠. 요 밴드 안에서만 있는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만 떨어졌냐? 중국도 같이 떨어졌어요. 어제만 봐도 별로 느낌이 안 왔는데 오늘 빠진 거 보니까 오늘 굉장히 미미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항생하고 저희가 안 좋았잖아요. 중국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항생이 0.33% 상승했고요. 중국이 0.04% 상승했어요.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다 상승을 했는데, 그죠? 중국하고 항생만 상승을 아주 미미하게 했거든요. 항생 같은 경우는 어저께 야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 부분마저도 반납을 하면서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위안화도 덩달아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하락을 한다는 거는 환율. 지금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하 하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환투기 세력들이 지금 다 해지하고 있는 거예요. 쇼커버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환율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다. 그래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엔화가 딱 해결이 되네. 엔화가 이게 급속도로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엔화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금값이나 은값이나 안전자산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질 않는다. 금값, 은값도 금은도 안정적이다. 근데 엔화가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 이거 그냥 환투기 세력들이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투기 세력들이 정리를 한다라는 건 뭐죠? 증시가 안정적이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롱이죠. 그죠? 무조건 곧버스를 사야 되죠. 곧버스를 언제 사야 될지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짧은 조정을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긴 상승세를 먹는 게 지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어떠한 큰 하락세의 전조 증상이고 지금 급작스럽게 상승하는 게 하락을 위한 어떠한 전조 증상이다 그러면요. 분명히 어디선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원자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다 안정적이에요. 상승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금리도. 그죠? 금리가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번 주 말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랬는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 그리고 달러 지수도 100%를 깨버렸잖아요. 그죠? 이거 어저께까지만 해도 너무 심각하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 현물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심각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호재구나. 이게 진짜 다시 미국이 전 세계로 돈을 풀고 있구나. 달러 약세가 일어났구나. 다시 이 호황이 오는 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야, 그러면 블러드도 착살나고 그 파월은 누구를 믿고 지금 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 지금 무슨 수싸움에서 밀린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뭐 볼 거 없어요. 오늘도 이제 미국장을 봐야 되잖아요. 미국장 저 상단 저항 걸렸어요. 저거 뚫고 올라가는지, 뚫고 올라가면 저는 곧버스 분명히 비중 더 늘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과감하게 늘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승질 같아서는 그냥 도박하듯이 따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진짜 60% 때려 박았으면 좋겠어요. 곧버스로.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주식 투자를 과학적으로 해야지 투기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환율, 오케이, 상승. 우리나라 그 현물 이제 들어왔어요. 단 하나. 주돈이 기다리는 거는 뭐냐? 현물이 여기 빠지고 요거 상승할 때부터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하면서 들어왔어요. 요것도 이제 주말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빠졌는지, 외국인들이 얼마가 빠지고 외국인들이 얼마를 사들였는지 요거 이제 데이터 뽑을 건데, 각도도 급한데 액수도 적어요. 그죠? 2천억, 1조 2천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여기 팔 때 얼마나 팔았을까요? 그죠? 1조 2천억보다는 더 많이 팔았겠죠. 근데 이게 전고를 뚫고 상승해서 쭉 나간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힘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죠? 근데 과거에 외국인들이 밑작업 안 해놓고 상승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대대 상승이 아니라 그러면. 근데 지금 대대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냥 커다란 악재가, 인플레이션한 어떠한 그 발목에서 조금 느슨해졌다. 그게 지수들이 왕창 무너지고, 그 파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투자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쇼커버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가지고 이 지수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주식 투자까지 연계가 된다? 걔네들이 그런 거 정리해가지고 주식을 사나?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죠? 그럼 뭐 채권 시장도 지금 많이 요동이 치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렇다 그러면 요거로 이렇게 한번 조정받는 거를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60일 1평 하면서, 아니면 요 위에서. 조정이 크게 오지는 않아도 상승보다는 횡보. 왜? 물량을 매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가만 보면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요 빠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사들였어요. 여기서 사들이고 계속 꾸준히 사들였어요. 이렇게. 그러고 상승하는 거거든요. 요 매집 물량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거. 여러분들 그거 한번 날짜별로 한번 보세요. 여기가 1차 저점이 4월 26일에 2차 저점이 5월 15일.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샀는지 팔았는지 요거 한번 보세요. 슬금슬금 샀어요. 여기서. 사면서 어느 정도 물량 매집하고 나서 여기서 뻥 하면서 사들이면서 떵떵떵 사들이면서 땡겨 올리는 거거든요. 막 3천억씩, 4천억, 5천억 막 이렇게 사들이면서 이게 주가를 뻥 띄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건데, 여기서는 약간 그게 안 맞았죠. 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들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다 팔아버리고 여기까지. 오히려 여기서는 선물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쇼커버 지금 일어나듯이 선물을 마구마구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지들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만 뻥 뜬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오늘 주가 상승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 치면 어떡할까? 왜? 선물 사들이려고 그러면 현물을 사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물을 한 1,000억, 2,000억 매도를 치면서, 그죠? 금융투자 또, 매도세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쭉 밀어내가지고, 그러면서 주가 여기서 횡보를 시키면서 조정을 시키면서 그 선물을 사들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도는 오늘 주식을 사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렇게 조정받고 간다 그러면 충분히 매집할 시간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급했어요. 어저께 미국 때문에. 그죠? 오늘 뭐 외국인들 사들이는 거 보면 오히려 그 코스닥까지, 장 막판에는 코스닥까지 막 사들였어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도 보시면요, 재밌어요. 되게 쉬워요. 그 외국인들 흐름 있잖아요. 동향.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차트로 보면 더 쉬운데? 응? 차트가 이렇게 차트가 나온다고? 아하, 이 참나. 그러네. 이건 또 내가 보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마이너스 1,400, 1,800억 그러면서 조금 사들였어요. 사들이다가 막판에 훅 사들 때 여기. 그죠? 아닌데 2시쯤이었나? 2시? 3시. 여기가 갭이 좀 크죠? 3시부터겠다. 그러니까 한 2시 반부터 3시 사이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들이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근데 여기서 뭘 사들였냐?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를 여기서 사들였어요. 맨 끝판에서. 2시 이후에. 요거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나왔네. 이거네. 그지? 외국인. 그죠? 여기. 요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다가 요렇게 사들였어요. 근데 2시 반 이후에 갑자기 퍽 올라가죠. 그죠? 여기 이제 그 장 끝나고 2시 반 장 끝나고 2시 30분부터 3시까지 이렇게 팍 올라가잖아요. 요때 2차 전지를 산 거예요. 외국인들이. 희한하죠. 그죠? 이건 뭐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다. 그죠? 막 사들이는 거예요.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진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홀딩하고 싶은데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은 안 나고, 그죠? 10%만이라도 그냥 홀딩을 할까 했는데, 뭔가 자꾸 걸리고, 또 이왕이면 전고 뚫는 거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지 않을까? 너무 이게 소심해졌나? 여기서 너무 깨져가지고. 여기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 말씀드리니까 또 생각나네. 아니, 우리 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댓글에 저렇게 달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딸 자랑은 진짜 바보라 그러는데 저는 딸 바보는 아닌데 좀 자식들을 엄하게 키워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말을 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얘기를 하죠. 내가 너네들 발목은 안 잡는다. 헐헐 날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네들 해줄 수 있는 거는 딱 고등학교 졸업까지만이다. 대학교 때는 무조건 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대학교 학자금을 내는 거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니네 생활을 니네 스스로가 해야 된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니네들 뒷바라지만 해주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좀 그러거든요. 그래도 집사람 몰래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머예요, 유머. 사람은 항상 유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머스럽게. 그렇습니다. 또 딴 얘기를 했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전고를 좀 뚫고 나가는 거 확인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자. 그리고 코스닥도 전고를 뚫고 나가는 거 확인하고 투자를 하자.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횡보를 했으면 좋겠어. 나도 주식 좀 사게. 그죠? 얘도 옆에서 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해가지고 이렇게 뚫고 나갔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저께 시나리오거든요. 그때 이런 데서 좀 주식을 사놓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처럼 이게 오버슈팅 날 줄 몰랐죠. 이 정도 났으면요, 외국인들 월요일 날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고를 뚫고 나간다 그러면 이 위에서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위에서. 그리고 이 위에서 분명히 수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 하나. 이런 거,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CDMA, RSI,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이 지표들이 지금 과열 구간이거든요, 위에. 과열 구간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RSI만 과열 구간이고, 다른 거는 그렇게 과열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그래서 제가, 또 사라졌네. 어디 갔지? 나 어저께까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지표들, 이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표 그냥 해보세요. CDMA 한번 띄워볼까요? CDMA가 좀 늦으니까. CDMA,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거 아직 밑에잖아요. 밑에잖아요. 과열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늦어. 늦어. 그러니까 얘가 좀 이렇게 더 가다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찐 상승이거든요. 힘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매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밑에 이거 RSI는 상대 강도 지수잖아요. 이런 것처럼 몇 가지 이제 그 지표들이 있어요. 좀 빠르게 보는 거, 늦게 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복잡해집니다. 주식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조금 공부를 하시면 돼요. 유튜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딱 하나, 제발 나한테 살 자리만 줘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환율에서 크다란 변화가 나오지 않는 한, 대신에 지금 약간 좀 소강 상태인 건 같긴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퍼스 산 이유 중에 하나도 원자재를 잠깐 봤어요. 오늘 약간 파랗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게 막 다 빨갰거든요. 그러면서 막 불고불고. 유가도 지금 76불이에요. 저는 이게 WTI 요 기름을 기준으로 이제 그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브렌트나 WTI나 요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보시면 얼추 맞아요. 76불이거든요. 얘 지금 과매수 상태예요. 상대적으로 과거에 70불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기름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 마치가 더 올라온 거예요. 이 마치가. 그죠? 아무리 인플레이션에서 우리 멎었다 그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은 조금 저기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 과거 여기가 이렇게 이어보면 그죠? 과거 여기에 주가 수렴하는 구간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올라가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할지 아니면 너무 높으니까 다시 떨어질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높다. 근데 여기서 추세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다는 거는요. 달러 약세의 요인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돼버리고 돈이 풀리니까 뭐라도 사야죠. 왜? 달러가 똥값이 되니까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가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그죠?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나라도 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게 이제 그 돈이 일본으로 빨려 들어갈까봐 엔화가 폭락하니까 무슨 일 벌어졌나 했더니 일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환율 가지고 투기했던 투기 세력들이 쇼커버 들어와가지고 저 모양이 났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오케이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조금 소강 상태다. 그냥 원자재는 딱 특정해서 하나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곡물 가격이 조금 소강 상태였는데 곡물 가격이 많이 상승했네. 그 곡물은 지금 라니나 현상인가요?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오고 후덥지근하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곡물 가격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곡물 가격하고 주가하고 연동되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한데 그래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금값, 은값, 그 다음에 원자재 여기 밑에 이런 원자재들 그죠? 이런 원자재들 이런 거 한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고 근데 어제보다는 조금 소강이죠. 그죠? 이 수치들이 그죠? 그래가지고 원자재는 딱히 어느 게 딱 꽂혀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걸 보자고요. 그죠? 우리 가격이 3.9불이 돼버렸네. 세다. 중국이 작살이 나는데도 구리 가격은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그렇다. 그리고 현재 봐서는 지수 봐서는 조금 되네요. 그리고 오늘 또 하루 종일 빅스가 1%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빅스가 계속 빠졌거든요. 이 빅스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 빅스 차트가 없네. 이걸 봐야겠네. 빅스. 과거에는 이 빅스도 좀 투자하고 그랬었어요. 단타로 투자하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조정이 돼요. 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갑자기 여기 끊겼잖아요. 올라간 게 아니라 요게 그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시작한 거예요. 새로. 그죠? 여기도 끝나고 여기서 끝나고 다시 16불대에서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또 14불대로. 그죠?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그 만기니까 그때 되면 또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차트상으로 안 나오지만 장기로 보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계속 가격 조정을 해버리니까. 그냥 뭐 갑자기 한 12불, 13불 되던 게 그 다음날 보면 16불에서 다시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이만큼 떴던 갭 차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각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사놨다 그러면 지금 다 빵원 됐을 겁니다. 그죠?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얘를
그래서 얘는 굉장히 그 단타로 짧게 짧게 가져가야 되는데 얘를 그러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봤냐? 아, 요 근래 들어가지고요. 얘가 미묘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거진 그 파란색이야. 시간봉으로 보거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거진 파란색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싹 상승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상승할 이유가 없거든요. 얘 가만히 보면 계속 이렇게 내려와요. 얘는 내려와야지 정상이네요. 여기 갑자기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잘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웃기죠? 아, 이거 미신이에요, 미신. 주던 썰.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올라가. 그러면서 갑자기 퐁 뛰는 거예요. 아, 얘가 약간 요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살짝 올라갔죠. 그죠? 느낌이 살짝 올라갔어요. 아, 그래서 고버스를 산 겁니다. 고버스를 괜히 산 게 아니에요. 볼린저 밴드 지금 천장에 부딪혀 있죠. 그 다음에 빅스 지수가 살짝 까딱까딱 움직이죠.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그렇죠. 제가 이상한데 오늘은 좀 안 올라갈래나? 그래가지고 확률적으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산 것뿐입니다. 그러면 주던 말대로 오늘 조정을 받든지 조금 미미하게 하락을 하든지 그게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월요일 정도 우리 조정이 오겠죠. 조정이 온다고 한다 그러면 매수 기회로 봐야죠. 그죠? 그때 가서는 매수 기회를 봐야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불기둥을 또 만드는지 아니면 그냥 음봉을 살짝 하나 만드는지 아니면 횡보를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전략은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게 투심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근데 주돈이 지금 계속 드는 생각이 뭐 오늘 저녁에 나스닥 끝나고 나서 내일 돼가지고는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큰 놈들이 계속 던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랬어요. 꾸준히 상승하다가 툭 꾸준히 상승하다가 툭 근데 그게 개미털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그 금융투자라든지 프로그램이 오늘도 프로그램이 꽤 들어왔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들어오는 거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 지수 플레이 지수 상승을 위해서 그 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외인 현물은 큰 놈, 삼성전자라든지 큰 놈들 있잖아요. 뭐 하이닉스라든지 하여튼 지수에 관계되어 있는 어떠한 그 주식들, 이 주식들만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떠한 그 우리나라 그 현 상태가 좋아가지고 매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회적으로 매집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매집을 하는데 그냥 큰 놈만 매집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오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잘 가다가 툭툭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나오는 물량이 꽤 커요. 그러면 저거는 외국계 자금에서도 좀 큰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지수 건들지 않으면서 나오는 물량이 툭툭툭 던지는 물량들인 것 같거든요. 그게 미국에서도 좀 느껴졌고 우리나라에서 좀 느껴졌고 그게 이제 오음봉을 보면 그런 느낌이 싹 드는데 그러니까 주돈 썰입니다. 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주돈한테는 레버리지를 살 기회를 주질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섣불리 판단하시거나 섣불리 행동하시면 안 돼요. 조정은 와도 폭락은 안 와요. 지금 상태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FOMC 회의가 2월 27일인가요? 26일 맞나? 확인해야지. FOMC 회의가 2월 26일이죠. 그러면 2월 26일이면 이제 샷다 마우스 할 날이네요. 그죠? 26일. 이제는 입들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연준 위원들이 이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FOMC 회의 있으면. 그죠?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안 할 텐데 연준 위원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안 하면 그것 또한 호재거든요. 그죠? 떠드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주가에 영향을 덜 미치는 거죠. 그죠? 오늘도 소비자 기대 소비자 심리 지수 오늘 또 발표하네요. 근데 뭐 지금 다 잘 나오겠지. 다음 주
다음 주에 어디 보자. 그죠? 다음 주부터 이제 말들을 안 해요. 없어요. 그죠? 대충 가도 안 나오네요. 벌써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렇다 그러면 그 주가가 쉽게 빠지기 힘듭니다. 어떠한 큰 일이 터지기 전에는. 지금 가장 강력한, 가장 근심거리였던 금리, 그죠? 이번에 금리 인상이라는 거 확실시 됐으니까 다음 주 26일까지는 주가에 대한 어떠한 데미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식을 사자 쪽으로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곧보스보다는 레버리지를 보는 게 맞을 수가 있는 것 같고, 내일 만약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내일마저도 미국이 상승한다 그러면요, 그건 내일 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내일도 한 플러스 1% 정도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죠? 왜 그러냐면 저거 곧보스 쳐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돈이 지금 매집을 못했잖아요. 그 따라서 매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정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다행히 좀 조정이 온다 그러면 주돈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집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죠? 모든 거는 외부인들이 다 말해줄 겁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인들이 주식 사세요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외국인들이 여기 보시면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제 현물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일자별로 주식 사세요. 그죠? 요게 한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한번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요때 타이밍을 노려서 요때 이제 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고 뚫으면서 날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나가면 땡큐예요. 그죠? 지금은 다 상승세다. 근데 지금 매수 시점을 찾지 못했고 내가 레버리지를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불안할 뿐이고, 그죠? 그렇다. 오늘 또 방송이 길어졌는데 뭔 얘기 한지는 모르겠네요. 좀 더 디테일한 거는요, 나스닥,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거 보고 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